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좀 그런 줄 알아. 좀 자꾸 빡빡 우기지 말고. 이거를 이기는 그걸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쉽게 납득이 국민들 분께서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바이든 섭외하지 않는 이상.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이제 처음에 금감원 갔잖아요. 발령받아서 가서 그 금융위에 금감원에 이제 부원장급 이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늘공입니다. 이제 어공 늘공 하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늘 공무원이 된 사람. 네. 금감원에서 이제 계속 그 처음 취직해서 계속 승진해갖고 부원장까지 간 사람들이 늘공. 실세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감독은 이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실세급들인데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독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검사다라고 소개했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야. 나는 불의에 거악 불의 이런 거 강하게 이렇게 이제 뭐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짓는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할 때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법조계나 뭐 각종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그때 정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 여당의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을 때도 윤석열 총장이 이복현 부장의 수사 내용에 따라 그런 반대 여론을 정부 여당의 반대 여론을 다 무마시키고 이재용을 기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취지 아래 이재용 기소를 강행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인데 원래 나는 이런 분인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감독 원장의 처음부터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사실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일개 검사를 왜 거기다 꽂냐 하는 되게 이제 비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꽂은 거잖아요. 왜 꽂았겠습니까? 드디어 써먹을 때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의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칼날을 이제 칼춤을 출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또 실어주신 힘을 실어주려고 제대로 한번 쳐봐라. 옛날에 네. 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칠 때 내가 검찰총장으로 네 뒷배를 봐준 것처럼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한국 이제 그 공매도 불법 카르텔을 치는데 내가 뒤에서 이제 봐줄 테니까 한번 칼춤을 멋지게 한번 쳐봐라.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와, 소름이네요, 진짜. 그래서 공매도 카르텔 니들은 당난거철이다. 예. 삼성을 때려잡은 사람이 너네 따위야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로는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 문제가 된 거고요.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불법 공매도 세력을 때려잡는데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명분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도 이제 공매도 불법 카르텔한테 불리하고.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제 2차 전지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그런 장세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롱숏하고 결국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네.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3프로 TV 공포 음습 버티라 단 방향은 전환하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사라. 아, 그래요. 특히 한미 반도체 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얘기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계약설 났죠. 반도체 실적이. 한미 반도체가 에코프로보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리서센터장이에요. 고평가 저평가 정도는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거꾸로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공매도 카르텔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고, 공매도 카르텔의 포지션이 롱이 반도체고 숏이 2차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롱숏으로 보통 다 들어오기 때문에 팔면 반대급부로 현금을 나오니까 그 현금을 사게 돼 있어요. 2차전지 팔고 반도체 샀다. 네. 특히 HBM,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얘기들 주로 HBM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HBM이나 반도체 장비주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가 빠질 때 보면은 동일한 날에 이제 쭉 가다가 에코프로 빠지면 한미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보면 목격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매출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이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매출 제로 숨기고 상장 파도 한가 의혹 일반만팔에서 이 이사가 시총 1조 넘는 가격에 처음에 상장됐어요. 상장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실적 추정이 들어가잖아요. 실적 추정치 얼마나 했냐? 올해 연간 1,200억 매출 예상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 4분기에 매출이 5,900만 원. 이 보고서가 이 제출한 게 언제냐? 8월이에요. 8월이면 2, 4분기 4, 5, 6 실적 나왔을 때잖아요. 실적 나와서 자기들 2, 4분기에 매출 빵한 거 알았을 텐데 네. 분명히 그렇죠. 국내 매출은 빵이었고 해외 5,900만 원 나간 그게 끝이었는데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거 입 싹 닫고 올해 우리가 1,200억 원 매출하겠다. 라고 아예를 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이게 이거를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가결산한 자료 갖고 들어오라고 보통 얘기해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IPO를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요. 이거 파도도 범죄고 그다음에 알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범죄고 통과시켜준 한국거래소도 똑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라고요. 이게 3분기 매출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 비해서 늘어서 3억이랍니다. 3억. 5,900만 하다가 3억 했답니다. 와. 그래서 1, 4분기 1에서 3, 4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이래요. 그런데 1,200억 올해 매출한다고 예상하고 주식을 팔았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상장할 수 있었냐? 파도에 선행 투자한 증권사들, PE들, PB들 이런 애들, 뭐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융당국, 그 이제 뭐 증권거래소나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런 실무자들하고 저때 이제 룸빵에서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주말에 골프도 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 이거는 완전 IPO를 통해서 자기네들 투자한 거 그거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오차가 좀 나도 정도권 나야지. 이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상장시켜갖고 못 모르고는 개미들한테 때리고 자기들은 돈 빼가고 돈 빼가서 이거 이제 보통 보면은 벤처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시키면 상장할 때 당시 심사역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이 상장해서 벌어들인 팔고 나가서 엑시트한 현금의 금액의 수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한 1,000억 정도 투자한 회사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더블 쳐서 2,000억이 팔았다. 그럼 1,000억 남잖아요. 1,000억 20% 200억 갖고 가는 겁니다. 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갖고 가니까 그 200억 중에서 저기 저 뭐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나 이제 이거 담당하는 사람한테 1, 2억 못 질러주겠습니까? 황금 골프제 못 사주겠습니까? 발렌타인 30년 산 안 사주겠습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너무 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사해갖고 대대적으로 조져야 됩니다. 진짜 믿기 힘든 결과네요. 예, 이게 반도체롱 그다음에 2차 전지 숏했던 기관들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이런 것도 같이 테마로 해서 이게 상장이 된 겁니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AI 혁명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챗 GPT부터 해서 이제 붐이 불었던 게 HBM 붐이 불었던 게 결국 이제 AI 혁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AI 혁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게 챗 GPT의 지금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챗 GPT가 막 지금 얘기하듯이 매년 100% 200%막 성장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HBM 팔릴 거 아닙니까? 이 엔비디아 칩이 팔리고 HBM 팔리고 HBM 장비 한미 반도체가 만드는 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5월 달에 18억 명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6, 7, 8 감소해서 8월 달에는 18억 명 하던 게 14억 명으로 4억 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네. 챗 GPT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옛날에 써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 번 하다 그냥 예. 이제 다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다들 이제 호기심으로 몇 번 해보다가 거짓말하네 이래갖고 다들 안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챗 GPT 쓰는 놈 누가 있습니까? 네이버에 클로버 클로버 하이퍼 X. 클로버 X 그거 막 쳐 띄우고 지랄하더만 지금 그거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안 되는데 뭐 이거 전방 산업이 열려야지 그 다음에 HBM도 팔리고 HBM 만드는 장비도 팔리는 거지. 전방 산업이 지금 줄어드는데 고속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또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는 2016년부터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자율주행을 이제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선보이기는 개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도 못 돌아다닌다고 지금 퇴출됐네요. 퇴출됐습니다. GM이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상용 로보택시 면허를 허가해 줬는데 이제 GM 크루즈한테 한 3개월 해보니까 개판이라 사람 막 치고 막 이래. 그렇구나. 그래서 퇴출됐습니다. 안 됩니다. 자율주행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좀 그런 줄 알아. 좀 자꾸 빡빡 우기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격 반도체 업황에서 이제 실제 필드에서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해 줄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회원님들께 공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한 후배와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던 중 요즘 반도체 업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후배는 잘 나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개발 및 생산 총괄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잖아요. 그 후배 말이 내년도 반도체 장비 발주 계획이 0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심각한데 내년 업황은 거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60%인데 내년은 더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6배 올랐다고요. 다를 그래요 지금 반도체 장비가. 미친 겁니다 이거는. 박 이사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네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플랜 B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전환한다. 제 후배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하냐? 내가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였어요. 내가 반도체가 업황이 불황이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을 줄이면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는 수준은 빵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라인을 중소리에 장비가 들어가지 라인을 줄이는데 장비가 들어가겠냐고 당연히 안 산다니까요 지금. 네. 감산 들어간 거 올해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산이 시작된 겁니다. 네. 감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충분히 이익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거 다시 공장을 돌리고 그 이후에 더 매출이 더 발생해서 신규 라인이 필요하면 그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24년 없어요 반도체 장비 발주는. 25년 돼야지 다시 조금씩 생긴다고요. 그런데 23년에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6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테마주로. 네. 이게 가격 조작 기능입니다. 공매도 카르텔의 가격 조작 행위라고요. 이걸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미 반도체는 거품이다. 조심해라. 거품이다. 조심해라.
물론 거품이라도 주가 46,000 사는 게 66,000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 얘기 한 건 아니니까 주가를 내가 맞추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거는 거품이 분명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안 된다. 장기적인 네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당연히 한미반도체 팔아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이런 주식 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3년치를 말씀드린 네. 거고 그대로 안 간 걸 수는 있죠. 애들이 삐져가지고 그 이제 공매도 롱숏하는 애들이 삐져가지고 이 새끼가 우리 지금 작전하는데 방해해.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 주가는 더 올렸을 수는 있고 네. 그 반대급부로 에코프로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봐야 당난 거철이고 그래봐야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포지션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복현 원장님의 이제 의지에 네. 180도 판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빨리 팔아갖고 2차전지 사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 왜곡해서 싸게 만들어 놓은 2차전지 사야 되고 비싸게 만들어 놓은 택도 안 되게 비싸게 만들어 놓은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잽싸게 빨리 팔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사소한 거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네. 2차전지 주가 올리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싸워도 어차피 3년 지나면 제자리 차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에 막 에코프로, BM 뭐 계절 안 좋게 하고 공매도 치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네. 그때 오히려 저는 샀어요. 네. 사서 올해 대박 난 거고. 그렇구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찍어 누르는 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찍어 누르는 거 끝나면 진짜 용수철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뭐 6개월, 1년 동안 이제 막 그 한이 스레있던 이게 이제 한 방에 다 복구됩니다. 한 달 만에.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아직도 이제 반도체 이런데 이제 그 3% 이런 거 게임에 빠져갖고 IT의 신 이런 애들 게임에 빠져갖고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가 있는 이런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이제 2차 전지로 돌아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상이 좋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전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이 복잡한 지금 전쟁으로 하잖아요. 너무 복잡한데. 예. 전쟁을 하면 너희들이 전쟁 그러면 나도 전쟁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고 그거는 대응 대 대응의 차원이고 하지만 투자를 그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좀 되게 놀라운 게 예. 그 작가님께서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저도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예. 균형을 이렇게 그냥 가면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뭐 이복현 금감원장님이나 뭐 대통령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는 무게추가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 같거든요. 예.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한 거라고. 야, 이거를 이기는 그걸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쉽게 납득이 국민들께서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바이든 섭외하지 않는 이상. 그럼 작가님 끝으로 예.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거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제 회사를 믿고 내가 밸류에이션 제대로 해서 이제 갖고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이 지식의 이 체계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그 마바라들의 그 거짓말 이런 이제 그 현혹되는 말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좀 체계를 갖추시는데 일단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동안 이제 유료 강좌를 이제 쭉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 보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자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올려주고 하면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강하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 기획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한국의 증권 문화 이제 여의도 금융이 그만큼 더 이제 선진화되는 거기도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거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도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니까 좀 꼭 좀 이제
가입하셔갖고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반복 청취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의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